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예전에는 치아가 영구적으로 상실되면 브릿지나 틀니와 같은 치료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주 미소 심는 치과 이원용 원장과 함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씹는 힘이 비슷하고 모양이나 크기 역시 자연 치아와 유사해서 최고의 인공 치아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브릿지나 틀니에 비해 긴 치료 기간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주 미소 심는 치과 이원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임플란트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임플란트 시술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 네네.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첫 번째 단계로는 환자분이 내원을 했을 때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피가 나는 외과적인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신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네. 드시는 약이 있다면 혹시 조절해야 할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먼저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D 파노라마나 3D 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을 부위의 치조골의 모양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치아 뿌리 방향 그리고 혈관, 신경 같은 그런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잘 평가하고 세세하게 진단을 내려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플란트는 그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고정체를 그 치조골 내에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이 고정체를 심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고정체가 그 뼈하고 잘 결합이 되도록 기다려줍니다. 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철물은 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철물이 잘 음식을 씹기 위해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고정체가 뼈 속에서 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만 받고 나면 치료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충분히 골 결합이 기다린 이후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해서 잇몸 안에 묻어있는 임플란트를 잇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잇몸을 열고 상부 어떤 부속품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그 잇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이제 본을 떠서 그 환자분의 크라운, 그 보철물에 해당되는 크라운 부분을 만들어서 그걸 나사나 지대주 같은 부속품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 임플란트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과정만 이야기 들었는데 역시나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치료 기간도 과정만큼이나 오래 걸릴까요?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치아에 발치를 하고 그 발치가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치아를 빼게 되면 그 치아가 있던 그 뼈 안에 있던 부분에 이렇게 웅덩이처럼 비어 있게 됩니다. 네. 그 부위를 우리가 발치와라고 하는데 그 발치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데 4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발치와가 완전히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이제 식립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가 뼈하고 골 결합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악은 2에서 3개월, 상악은 4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뼈 질이 굉장히 단단한 치밀골로 돼 있고 반면 상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멍이 다공성이 많이 있는 스펀지 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골 질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골 결합을 되는데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수술이 들어가고 나서 그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무는 데까지 2에서 3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상을 뜨고요. 그 인상을 가지고 치과 기공사가 이제 크라운을 만드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시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개수가 많다면 그 이상의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 크라운을 환자분에게 끼워주면 이제 임플란트 치료는 끝나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 치료 기간 동안 또 정기적으로 치과도 방문해야 하고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총 시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네. 그 발치와가 완전히 회복된 걸 기다렸다가 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그 임플란트가 골 결합이 될 때까지 다시 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발치 부위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써 네. 발치와의 치유와 임플란트의 골 결합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하면 치료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기간을 몇 개월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면 말 그대로 치아를 뽑은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발치를 한 날 같이 임플란트를 심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 방법을 임플란트 심는 시기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식립, 조기 식립, 지연 조기 식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 식립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발치 즉시 식립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걸 말을 하고요. 그리고 조기 식립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발치와의 잇몸이 완전히 치유된 기간, 즉 6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연 조기 식립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초기 경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즉 초기 뼈가 어느 정도 생성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연 식립은 치아를 발치한 발치와가 완전히 자연 치유가 된 다음에 단단한 뼈 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시작하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네. 발치를 하면서 즉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 발치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고요. 그 발치와의 치유와 그리고 임플란트의 골 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번만, 마취도 한 번만 해서 발치 수술 따로, 임플란트 수술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받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그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발치와의 그 뼈가 생성되게 되는데 그 안에 뼈가 생성되면서 주변에 뼈들이 이렇게 뼈 흡수가 오게 됩니다. 즉 뼈의 외형 볼륨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발치와 남은 공간에 간단하게 치조골을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뼈 흡수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수평적으로 그 외형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은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크라운 보철 치료를 했을 때 음식물이 끼는 것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만약 모든 환자가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연조직이나 경조직의 보존이 중요한 굉장히 심미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 횟수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분들에서 시행이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나서 뼈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잇몸이 이렇게 굉장히 위로 올라가게 돼서 크라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은 심리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발치를 하고 이렇게 치조골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굉장한 수직적 치조골 이식과 그리고 잇몸 증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여러 번의 수술과
굉장히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부분에 동시에 이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뼈 흡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직적으로 굉장히 심미적이어서 수직적으로 치조골의 흡수까지도 막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발치와 주변으로 치조골 파괴가 굉장히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조기 식립과 지연 식립은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나요? 네, 조기 식립은 발치하고 6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려서 연조직이 완전히 치유된 걸 기다렸다가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많은 경우에서 치조골 이식을 같이 병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발치와 부분에 이렇게 잇몸이 텅 비어 있게 되는데요. 그 임플란트를 심고 치조골 이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잇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잇몸 대체 물질이나 아니면 잇몸을 이렇게 열어놓는 테크닉의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꼭 우리가 원하는 치아 그 뼈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잇몸으로 완전히 잘 꼬매서 덮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심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잇몸이 형성이 될지를 그걸 눈으로 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치조골 이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잇몸이 다 형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가는 조기 식립이 이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 식립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발치와가 완전히 자연 치유가 된 다음에 식립하게 되는데 이 부위는 치아가 굉장히 커서 치아를 발치를 했을 때 발치와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발치와 주변으로 치조골이 너무 흡수가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4달에서 6달 정도를 기다려서 발치와가 자연 치유가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굉장히 잇몸 뼈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연 식립으로 기다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치조골 이식을 하고 그리고 6에서 9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가능한가요?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가능합니다. 뭐 출혈성 질환이 없고 그리고 일반 치아를 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없는 분들은 다 가능하시고요. 전신적으로 이제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네. 뭐 그리고 와파린 혹은 뭐 혈액 개선제 이런 것들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일정 기간 동안 약만 좀 조절을 하시면 수술이 가능하시고 수술 후 주의사항도 뭐 일반 발치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발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네. 뭐 고령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나이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치주염이 굉장히 심해서 치아 대부분을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래도 이 즉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체 치아를 발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치한 모양이나 그리고 그 치조골의 골질 그 양이 충분하다면 다 전체를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한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수술 시간이 좀 길고 네. 그리고 통증이 조금 더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치유 기간도 좀 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환자분들이 치아가 한두 개 정도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신적인 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면 그 마취부터 해서 굉장히 환자분의 저작을 빨리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오히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보철물도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까지의 기간만 단축시켜주는 것으로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해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준 경우이거나 아니면 상악 전치부나 하악 전치부처럼 그 심미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큰 힘을 받지 않는 이런 부위들은 네.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즉시 부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드려서 바로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즉시 부하 임플란트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바로 식사가 가능하시다는 건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가 아직은 골 결합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에 본을 떠서 바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전악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충분히 기다려서 발치한 부위가 이제 완전히 단단하게 잘 치유가 된 지연 식립의 경우나 아니면 즉시 식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치조골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바로 즉시 부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한 당일날 바로 본을 떠가지고요. 그 본을 뜬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임플란트 과정이 많이 단축될 수 있네요. 네네. 네. 네,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건 참 편리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즉시 부하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나 즉시 부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빨리 그 식사를 하고 싶은 환자분들의 그 욕구와 그리고 3D, CTA 그리고 여러 의료 장비들의 개발 그리고 수술 방법들의 개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즉시 부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치조골의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환자분이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 계속 방치를 하셔서 치조골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즉시 부하 임플란트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용이합니다. 우리가 한 발로 서 있는 것보다는 두 발로 서 있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짚고 있을 때가 더 이렇게 편하듯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부하를 주더라도 임플란트가 다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고정값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를 치조골에 식립을 했을 때 굉장히 꽉 조여져서 있어야 이 단단한 음식물을 씹었을 때 골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즉시 부하 임플란트가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께서 이 즉시 부하 임플란트는 아직은 골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아시고 너무 단단한 오징어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그렇게 좀 음식물에서 좀 조심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즉시 부하 임플란트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이원용 원장과 함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번아웃 증후군을 공식 의료 진단명으로 인정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업무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의 약 85%가 직무 스트레스를 겪으며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를 찾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적극적인 휴식을 갖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